네. 자,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던 장면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4차 프레젠테이션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구하림 기자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예. 자, 일단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이번 물론 이제 3차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면서 봤고요. 네.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이 미래 세대를 정말 방점을 두고서 메시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엑스포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엑스포와 무관하게 사실 계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우리 대통령님 연설에서 이 세계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결국 어쩌면 그 말씀하실 드는 생각이 결국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서 지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메시지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잘 네. 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더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느낀 것이 또 기적이라는 것인데요. 기적이요?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메시지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기후 위기의 극복, 그다음에 이 불평등, 이 여러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또 기적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연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싸이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실 이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된 것도 스타가 됐죠. 기적적인 것이지만 네.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는 이 도시는 그런 또 기적을 일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앞에서 굉장히 잘 포문을 네. 열어주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잘 담아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엑스포의 행사장에 그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3차원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봄으로써 굉장히 이 매력적인 그런 도시와 그런 행사장으로서도 보여주고, 또 이 엑스포의 사이트 자체가 이 지속 가능한 삶, 예, 그리고 이 자연과 기술, 문화가 함께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잘 정리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전 프레젠테이션에 등장한 연사들의 인물을 보면은 좀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라인업을 하나하나 구하림 기자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 같이 보셨지만 세계적인 이 가수 싸이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서서 네. 일단 처음에 딱 이목을 집중시킨 면이 예,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또 이목이 더 집중되는데 교수님도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 스타일로 K-팝 세계화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죠. 이 싸이는 연설 내용에서 자신의 음악이 10년 전에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부산 엑스포가 세계인에게 국경을 초월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싸이의 음악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개성이 강한 자신의 음악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이를 이제 발돋움 삼아서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한국이 독창성이 번창할 수 있는 나라이고 또 부산 엑스포에서 이 같은 가치를 모두 다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 마지막 부분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사로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나섰는데요. 진 교수는 부산 박람회장 컨셉트 그리고 디자인 같은 마스터 플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 광화문 광장 확장 프로젝트 등을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진 교수는 부산의 역사 그리고 부산 엑스포 박람회장인 북항을 연결해서 이번 엑스포 유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수인 에누마 대표가 나왔는데요. 이 아동 교육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업가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인물인데 네. 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네. 이수인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비전을 강조하고 또 부산 엑스포가 그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상으로 등장한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도 이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스파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세계에서 이 아바타와 함께 공연을 한 걸그룹이기도 한데 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또 MZ 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 만큼 네. 등장을 해서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악가 조수미 씨도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했잖아요. 에스파가 이 대중문화 최전선에 있다면 조수미 씨는 이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월드 클래스 예술가인데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이 밖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또 이화여자대학교 ECC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정말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 직전에는 공개 일정도 거의 잡지 않고 네.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굉장히 매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이 엑스포 유치의 대세가 결정되는 무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대통령도 직접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간의 엑스포 홍보 기조에 맞게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또 그 중심에 있었던 부산을 주제로 연설을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받았던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면서 이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산 이즈 레디라는 슬로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2차례 인정 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또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이벤트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국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4월에 미국 의회 연설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당시에 그 처음으로 영어 연설을 선보였는데 또 발음이나 억양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좀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영어 연설을 한 것을 보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영어 연설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접 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열정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 국가의 표를 끌어올 것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두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또 순방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선다는 사실은 비공개로 붙이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까지 해서 말 그대로 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앞서서 잠깐 현장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좀 많이 느껴지셨습니까? 예, 굉장히 박수도 많이 나오고요. 네. 좀 이게 멀리서 보는 거지만 좀 뜨거운 그런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영어 연설, 과연 회원국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또 무겁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또 우리나라와 또 부산시에서 정말 좀 행동으로 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께서도 정말 뭐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몇 가지 관문
그래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 발표까지 남은 일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쟁 프레젠 이후에 5개월 뒤에 11월에 마지막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거의 직후에 179개국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네. 근데 11월 이전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이 여러 나라들 각국 회원국들의 입장이 좀 정해질 것이라는 게 좀 중론인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세 나라 모두 총력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국가와의 정상 외교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화답을 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력을 내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사우디 못지않게 입체적으로 총력전을 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일머니와 달리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매력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기후위기나 식량위기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부산시 같은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에는 수십조 원 혹은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11월까지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총력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 이후에도 11월까지 정말 방대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열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느끼는 바는 네. 굉장히 정말 우리 열기가 뜨겁고 우리의 정말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넘어가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또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생태계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말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말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특히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11월 말에는 이제 28차 이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있잖아요. 콥이 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전지구 이행 점검이 있습니다. 네. 이 전지구 이행 점검은 이 국가들이 계속 지금까지는 목표만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 그때의 평가가 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평가 작업들이 가고 있는데 좀 더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바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바람이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정말 엑스포에 대한 열망을 이제 정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좀 함께 연대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을 보여야지 또한 우리의 진정성이 또 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7년 뒤에 열리는 2030 세계 박람회 최대 화두 무엇이 될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기후위기, 불평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이트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예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저는 메시지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 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올해에도 벌써 봄철에 우리나라 기록적인 온도를 경신했고 지금 북반구 전역에서 지금 뭐 폭염, 산불, 집중호우 발생이 이제는 뭐 그냥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기상이변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또 화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배출의 책임이 적은 그런 국가들에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배출 책임이 적은 그런 저소득, 그다음에 약자, 노약자
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한 기후변화의 이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고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인데 그것이 또 우리가 2030년까지 엑스포를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 그 PT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고 어떠한 좋은 예시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짚어주신 비전에 걸맞게 앞서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100% 재생에너지 이동수단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구축된 이 3D 부산 세계박람회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좀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한 만큼 굉장히 준비가 잘 되었고 좋은 메시지로 분명히 많은 회원국들의 가슴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이 진정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고 또 우리 정치권에도 또 우리 정부, 지방 정부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 전환시키고 바꾸는 역동력까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기대가 되네요. 아직 뭐 공개는 뭐 안 되겠습니다만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역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준희 부산대 교수 그리고 구아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